은퇴 후 파산하는 사람의 72%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사람입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하지만 10년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6세 정만수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가게도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수입은 반토막이 났죠. 그때 저는 잠시 버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현실을 외면했던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인건비는 계속 나갔어요.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30년을 일군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용카드로 버텼어요. 그 다음엔 대출을 받았죠.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파산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진짜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문제를 직시하게 됐죠.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60대의 가장 큰 착각은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랬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변하지 않는 동안 말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불 앞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아직 젊다고 말했습니다. 66세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69세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진짜 두려운 말입니다. 아내는 매일 공원을 걷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 하지 뭐하며 미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사실은 그냥 귀찮았어요. 건강한 줄 알았으니까요.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몇 달 후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어요. 그제야 후회했죠. 왜 진작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제는 30분 걷는 것도 숨이 찹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는데 말이죠. 친구들을 만나도 건강 이야기만 나왔어요. 누구는 당뇨고 누구는 고혈압이고 누구는 암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60대는 건강의 분기점이라는 걸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70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늦었지만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죠.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엔 20분이 됐고 2달 후엔 30분이 됐어요. 지금은 하루 1시간씩 걷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허리도 한결 나아졌죠.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압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래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제 노후자금을 모두 내줬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어요. 너무 많이 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인데 뭐가 아까우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3년 후 아들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음식점을 했는데 1년을 못 버텼어요. 빚만 남았죠. 결국 그 집마저 팔렸습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고 소리쳤죠. 아들과 큰 싸움을 했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이제는 원망 말아요.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몇 달 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가족 모임도 나가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저를 피했죠. 다들 제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희생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아들은 나중에 말했어요. 사실 부담스러웠다고요. 그렇게 큰 돈을 받는 게 오히려 힘들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의가 상대방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일이 사실은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던 거죠. 식당도 건강도 돈도 잃고 나니까 남은 건 고요한 집안 공기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먼저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죠.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봤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였죠.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왔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잤어요. 깨어나면 어느새 저녁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TV를 켰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죠.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다는 걸요.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외로움은 견딜 수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래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는 거절했어요. 70이 다 된 사람이 무슨 일자리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 권했습니다. 그냥 나가보기만 해도 좋을 거래요. 한 달쯤 지나 결국 동사무소에 갔어요. 벽에 노인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역 도서관 환경 미화원 모집이었죠. 급여는 적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중요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죠. 합격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환경 미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70이 다 된 나이에 청소를 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매일 출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책 냄새가 좋았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깨끗해진 공간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용객들도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거기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어떤 분은 자식과 연락이 끊긴 분이었어요. 다들 외로움을 이겨내려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죠. 그중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 봉사도 해보세요.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봉사라니요. 일도 하는데 봉사까지 하냐고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봉사를 하냐고요. 지역 아동센터래요.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30년간 식당을 했으니까요. 요리는 자신 있었어요. 다음 주에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6. 봉사에서 찾은 의미. 지금은 매주 2번 지역 아동센터에서 요리 봉사를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죠.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고 신기해했습니다. 제가 무슨 요리를 잘하냐고 물었죠. 저는 김밥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식당을 하던 시절 말이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지었어요. 김을 펴고 속을 넣었죠. 정성껏 말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더 달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물었어요. 정 아저씨 다음엔 뭐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떡볶이 어때?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요. 매주 센터에 가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죠. 돈은 한 푼도 안 받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요. 봉사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준 건 웃음이었고 생활의 활력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였죠. 센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 선생님 오는 날만 기다린대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이제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걷기를 해요. 집 앞 공원을 도는 겁니다. 예전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죠. 아침을 먹을 때 소금을 줄였어요. 의사가 혈압 관리하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음식이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졌어요. 지출 노트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쓴 돈을 기록하는 거죠. 한 달 뒤 보니까 놀랐어요. 불필요한 지출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죠. 택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절약됐어요.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240만 원이죠. 아내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 감사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상대방이 고마웠던 일을 쓰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쓸 게 없었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해준 작은 일들이요.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아내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죠. 매주 금요일 저녁은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외식은 안 하지만 집에서 특별한 요리를 해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예전엔 잃은 것만 세웠는데
이제는 남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건강도 관계도 시간도 다 있잖아요.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피는 시절입니다. 이 말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모든 걸 달리할 겁니다. 돈보다 건강을 먼저 챙겼을 거예요. 명예보다 관계를 우선했을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겼을 거고요. 자식에게도 다르게 대했을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왔을 거예요. 경제적 독립을 먼저 가르쳤을 겁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더 자주 했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았을 겁니다. 관계는 한번 끊기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가게도 일찍 정리했을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랬다면 빚을 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실패를 통해 배웠어요. 아픔을 통해 성장했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65세든 70세든 75세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돼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해 보세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요. 명예는 없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죠. 당신의 60대는 아직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